그럼 첫 번째 인물을 줄게.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라고 아나? 순덕 할머니 친구던데. 그 할매가 꽤 알부자인 것 같더라고. 죽을 때 다 챙겨가지도 못할 거. 와보지도 않는 아들 준다고 꽁꽁 숨겨놓은 모양이야. 진수는 김영자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아들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짠순이 할머니지만 정이 많은 분이었죠. 외국에 사는 아들과 떨어져 외로웠거든요.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이웃으로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숨겨둔 재산 더 있는지 파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화를 걸 거고. 최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 오후에 뜨거운 햇살이 서울 변두리 달동네 골목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이삿짐 트럭 한 대가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박진수는 44살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밴 채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라고요? 아내 영미가 트럭에서 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의 낡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을 보며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뒤따라 내린 고등학교 3학년 아들 준호는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버텨야지. 진수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해고당한 지 벌써 석 달. 전세금도 바닥이 나서 결국 이곳 달동네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때가 벌써 꿈만 같았습니다. 아빠,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공부해요? 준호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옆집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한평생 고생을 견뎌낸 강인함이 묻어나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투리가 섞인 정겨운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수라고 합니다. 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보며 참 키도 크고 잘생겼네. 고등학생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네, 3학년이에요. 준호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에 조금씩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일자리 찾고 계세요? 할머니가 진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이사 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지. 나도 젊을 때 남편 잃고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온갖 일 다 해봤어. 힘내세요. 할머니의 위로에 진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에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는 혼자 사시나 봐. 진수가 중얼거리자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아래층 아주머니한테 들으니까 자식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뜸하대요.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웠다던데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무거운 것을 끌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순덕 할머니가 혼자서 20kg짜리 쌀포대를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휴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 때문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진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숨이 차서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사양했지만 진수는 이미 쌀포대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순덕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진수의 팔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 드니까 힘이 딸리네 그려. 진수는 쌀포대를 할머니 집 부엌까지 들여다 놓았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오래된 가구들과 색바랜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군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야. 한국 전쟁 때 25에 세상을 떠났지. 순덕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서 삭바느질하고 구멍가게에서 자식 3명 키웠어. 참 힘들었지만 보람있던 시절이었네. 진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분들은 어디 계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둘째는 호주에, 막내딸은 독일에 있어. 다들 잘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연락이 뜸해져. 명절 때나 안부 전화 한 번씩 올 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손자 민호가 있었는데 그 애는 정말 할머니 바라기였어. 어릴 때는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할머니랑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바쁘다고 연락도 뜸해졌지. 할머니의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영미와 준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네. 영미도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가끔 안부라도 여쭤봐야겠어요. 준호도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아직 일자리는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달동네의 밤이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많다,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영미와 준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 진수에게 유일한 위안은 순떡 할머니와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거나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일 보러 가시는구나. 힘내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가 진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또다시 면접에서 떨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순떡 할머니 집을 바라보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진수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사고가 났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막내 손자였습니다. 얼마나 다쳤어? 병원비가 얼마나 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3천만 원? 그렇게 많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호야. 할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기다려. 진수는 할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큰 사고를 당했다니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 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민호야,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할머니의 혼잣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수는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갑자기 끼어들기는 어색할 것 같아서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미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말하자 영미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시려나? 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안부가 궁금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수가 인사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진수 씨. 일찍 나가시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절박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묘한 설렘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민호가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요. 진수는 할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오해였거나 크지 않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다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민호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전화 내용과 오늘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오늘은 사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호 씨가 직접 전화했나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호 친구라고 하는 분이 대신 전화했어요. 민호가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서 직접 전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진수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전화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손자나 친척을 사칭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이 흔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분이 민호 씨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나요? 진수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민호가 너무 아파서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할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다면서요. 할머니의 대답에 진수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직접 사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손자를 그리워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진짜일 수도 있고 함부로 단정하기도 위험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민호 씨와 직접 통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큰 돈을 보내기 전에는 본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되나? 그분이 민호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통화가 어렵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손자가 아프면 할머니 목소리라도 들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수가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호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진수는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떡 할머니가 은행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은행에?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 그게 민호한테 보낼 돈을 찾았어요. 민호 씨와 통화는 해보셨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못했어요.
그 친구분이 민호가 수술 중이라서 당분간 통화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부터 준비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문 근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 앞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늙은이 하나 털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벌써 일주일째잖아. 한 남자가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할머니가 돈을 다 준비했다고 하니까 내일 받고 튀자.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받으면 당분간 놀 수 있겠네. 이런 호구를 또 어디서 찾나?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사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거액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큰 할머니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사기단이 오늘 할머니를 찾아올 것이라는 어젯밤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진수가 다급하게 인사하자 순떡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진수 씨. 일찍 오셨네요. 오늘 민우한테 돈을 보내는 날이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할머니 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진수는 어젯밤에 들은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기단이 할머니를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 친구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민호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머니가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민호 씨와 직접 통화도 못 하셨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 신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가 설득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끼어들면 민호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수는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민호 씨라면 할머니와 직접 통화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진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 손자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사기단을 막아야 했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영미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나서서 괜찮겠어요? 위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영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진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예전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 박진수입니다. 혹시 요즘 이 동네에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있었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 진수야.
그런 일이 왜 궁금해? 김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완전히 사기야. 요즘 그런 수법이 많아. 특히 이 동네 할머니들이 많이 당했어. 며칠 전에도 옆 동네 할머니가 2천만 원 넘게 뜯겼다고 하더라. 김 사장의 말에 진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혹시 그 사기단 아지트가 어디인지 아세요? 매번 바뀌니까 그놈들이야 뭐. 근데 동네 끝에 있는 낡은 다방 하나 있는데 추억 다방이었나? 거기서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김 사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진수야, 그런데 위험한 놈들이야. 경찰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 신고를 거부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추억다방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다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낡았고 손님도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진수는 다방 근처에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남자 서너 명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노트북과 휴대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방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뒤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순덕 할머니에게서 돈 받기로 했지?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응, 오후 3시에 약속했어. 그 노인네 벌써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놨대.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오늘 할머니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타겟들은 어때?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독거노인이 5 정도 더 있어. 차례로 접촉할 계획이야. 얼른 작업하고 튀어야 되니까 다들 서둘러서 작업하도록 해. 두 번째 남자가 답했습니다.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만이 아니라 동네 다른 노인분들까지 모두 사기의 타겟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방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 명심해. 일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 마. 이런 건 신중하게 해야 해. 진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과장이었습니다. 진수와 함께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진수보다 몇 달 먼저 해고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이런 비열한 일에 손을 대다니. 과장님, 그런데 이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죠? 한부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들통날 일은 없어. 이런 달동네 누가 신경을 쓴다고. 노인들은 대부분 기억력도 좋지 않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해서 확인하기 어려워. 최 과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순덕 할머니는 완벽한 타겟이야. 손자를 그리워해서 우리 말을 의심하지 않거든. 노인네 약간 치매도 있고 말이야. 최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 과장이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누가? 최 과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과장이 다방 밖으로 나와서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최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수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수야, 여긴 어떻게? 외로운 할머니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진수가 분노했습니다. 최 과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수야, 여기서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 최 과장은 진수를 다방역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최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 하나 꺼내 입에 물고 착잡한 표정으로 최 과장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너도 해고당해서 힘든 거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최 과장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진수가 맞섰습니다. 진수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아니? 최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유방암 말기야. 수술비만 8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큰딸은 의대생인데 등록금이 연간 2천만 원이야. 진수는 최 과장의 사정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돈도 잘 버시고 투자도 성공하셨다고 늘 당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도 왜? 너 내가 왜 잘렸는지 아냐? 회사에 있을 때 작은 비리들을 저질렀어. 자재비 빼돌리고 허위 영수증 만들고 그러다가 들켜서 해고당한 거야. 최 과장이 고백했습니다. 진수는 무척이나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 진수는 최 과장을 선배 동료로 무척이나 신뢰하고 존경했었거든요. 진수는 최 과장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늘 공부 잘하는 큰딸을 자랑스러워하던 최 과장이었는데 아픈 가족과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힘없는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저분들은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진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 성실하게 일했는데 해고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 개같이 일했는데 그거 좀 챙긴다고 해고당했어. 내 가족 죽고 밥 굶게 생겼는데 얼마 안 남은 노인네들 인생 너무 신경 쓰지 마. 최 과장이 분노했습니다. 와, 최 과장님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동안.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범죄예요.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과장이 진수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너도 힘들잖아. 준호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영미 씨도 걱정이 많을 테고. 번듯한 직장 다니다가 이게 뭐야?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에서. 너는 가장이 준호 걱정도 안 하냐?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같이 하자, 진수야. 한 것만 하면 내 집 전세금 정도는 벌 수 있어. 그리고 준호 대학 등록금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고. 최 과장이 유혹했습니다. 안 돼요, 과장님. 전 그런 일에는 절대 동참할 수 없어요. 진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 과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진수야, 한 가지만 기억해.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까지 끌어들이진 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만 있어. 그럴 순 없어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내 가족이 위험해져도 괜찮아? 괜한 노인네들 돕겠다고 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달동네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말이야. 최 과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제 가족을 위협하시려고요? 과장님 왜 이렇게까지 되셨어요? 정말.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진수야, 위협이 아니야. 충고지. 이런 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예정으로 봐주는 건 여기까지가 될 거야. 최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 과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최 과장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시간이 없어. 박순덕 할머니한테 가야 해. 과장님, 제발 그만두세요. 진수가 간청했습니다. 진수야,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 일에 끼어들지 마.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 과장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다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최 과장과 사기 단원들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최 과장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최 과장의 위협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살기가 가득했던 최 과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진수는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최 과장의 차가 할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단이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수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할머니, 진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최 과장, 그리고 사기단원 2명이 깜짝 놀라며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 씨? 갑자기 왜? 할머니가 당황해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들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진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최 과장이 찬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너 기어이. 과장님, 그만하세요. 할머니를 속이는 건 범죄예요. 진수가 맞섰습니다. 사기단원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진수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들이 우리 민호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수가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최 과장이 진수에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했다? 당장 나가. 과장님도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 멈추세요. 진수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최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뭐가 되더라? 성실하게 일해도 해고당하고 아내가 죽어가도 감당은 내 몫이지. 똑똑한 딸 미래는 망치지 말아야지. 진수는 최 과장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힘없는 할머니들을 괴롭히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고 어디서도 일자리를 안 주는데. 최 과장이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호가 죽었나요? 진수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20년 전에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 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기억해보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내가 이렇게 바보가 돼서 너를.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우리 민호를. 최 과장이 진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진수.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최 과장이 웃었습니다. 이진수,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진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 과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들 준호지? 참 잘생겼더라. 최 과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들을. 아직은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최 과장이 협박했습니다. 진수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협하다니 이런 비열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수야, 사실 우리 팀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동네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잖아. 최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수가 경계했습니다. 간단해. 내가 우리 편이 되어서 다른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거야. 그럼 내 가족도 안전하고 너도 돈을 벌 수 있어. 죄책감 따윈 갖지 마.
어차피 떠날 사람이야. 이 노인네나 너나. 최 과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진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나쁜 일에 가담해야 하고 옳은 일을 하려면 가족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 시간을 줄게.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줘.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수 씨, 나 때문에 당신 가족이 위험해지면 안 되는데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 과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보기 좋은 이웃이네. 하지만 진수야, 현실을 봐. 내가 영웅놀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적어도 양심은 지킬 수 있어요. 진수가 맞섰습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양심으로 아들 대학 보낼 수 있고? 최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답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사기단이 떠나기 전에 최 과장이 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현명한 선택을 해. 가족들도 내버린 노인네들보다 내 가족이 소중하잖아. 사기단이 떠나고 나서 진수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너무 외로워서. 우리 민호 이미 저 세상 사람인 걸 내가 정신 놓고 살았어. 진수 씨가 매일 들여다봐주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진수 씨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냥 이 늙은 노인네들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때문에 당신 가족이 위험해졌어요. 할머니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다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영미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과장이 가족을 위협했다는 말에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영미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위험해져. 그들이 정말로 뭘 할지 모르겠어. 진수가 고민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진수는 아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면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최 과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동시에 사기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위험한 이중 스파이 작전이었지만 가족과 할머니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최 과장이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결정했어? 네. 하겠습니다. 진수가 거짓으로 승낙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 최 과장이 만족해했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진수는 최 과장이 정한 장소인 추억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최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진수를 맞았습니다. 그래, 처음이 어렵지. 한번 눈 감으면 인생 편하다니까. 선택 잘한 거야. 최 과장이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정말 제 가족은 안전한 거죠?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같은 편이 된 이상 내 가족을 해칠 이유가 없잖아. 최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최 과장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들을 잡을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을 줄게.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라고 하나? 순덕 할머니 친구던데. 그 할매가 꽤 알부자인 것 같더라고. 죽을 때 다 챙겨가지도 못할 거 와보지도 않는 아들 준다고 꽁꽁 숨겨놓은 모양이야? 진수는 김영자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아들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짠순이 할머니지만 정이 많은 분이었죠. 외국에 사는 아들과 떨어져 외로웠거든요.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이웃으로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숨겨둔 재산 더 있는지 파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화를 걸 거고. 최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진수야,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내 가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최 과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방을 나선 진수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영자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경찰과 접촉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 과장이 진수에게 감시자를 붙인 것입니다. 김태식이라는 사기단원이 그림자처럼 진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김태식이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집에 가서 인사나 드려야겠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진수 씨. 오늘도 왔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김태식이 지켜보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저녁상을 돕는 척하면서 속삭여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신 적 없으세요? 가족 관련해서요. 진수가 돌려서 물었습니다. 이상한 전화요? 아직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진수는 눈빛으로 할머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눈치가 빠른 분이었습니다. 진수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순덕 할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집을 나서면서 김태식이 만족해했습니다. 형님, 할머니가 참 순진해 보여요. 쉬울 것 같아요. 진수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며칠 더 자연스럽게 접근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김 사장에게 몰래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수야?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기단에 강제로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과 가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런 큰일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김 사장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시당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경찰관이 있어. 박 형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 조용히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정말요? 하지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내서 병원에 간다고 해. 그럼 병원에서 만날 수 있어. 김 사장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김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병원에 다녀와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야 해서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김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같은 팀이라면서 개인사까지 이렇게 간섭하면 곤란해요. 진수는 정색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걱정 마십시오. 나도 한탕 크게 하고 빨리 이 동네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금방 다녀오죠. 진수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한 진수의 태도에 태식이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허락을 했습니다. 김태식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단호한 눈빛을 믿고 일단 혼자 가는 것을 허락을 한 것이었죠. 병원에서 진수는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박 형사가 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가족 보호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사기단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계획서 같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필요하고요. 박 형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중 스파이 역할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박 형사가 당부했습니다. 박 형사는 진수에게 특수 제작된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습니다. 이걸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을 만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병원에서 뭐 하셨어요? 1시간이나 걸렸네요. 김태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검진이잖아요? 그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대기가 좀 길었네요. 진수가 자연스럽게 조금 성가신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너무 고분고분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김태식이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낌새를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과장이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김영자 할머니 정보는 어떻게 됐어?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접근해 볼 계획이에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야, 혹시 너? 최 과장이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식은땀이 났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이가 그러던데. 너 오늘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최 과장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미 감시가 더 철저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요? 진수가 당황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김태식이 멀리서 봤는데 어떤 남자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네. 최 과장이 날카롭게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 그분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현장 소장님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인사 나눈 거예요. 현장 소장? 최 과장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네, 이현장 소장님이요. 과장님도 아시죠? 우리 현장 일 봐주던 소장님인데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좀 했죠. 진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은 잠시 진수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진수야, 내일부터는 태식이 말고 다른 사람을 붙일 거야. 좀 더 경험 많은 놈으로. 이번엔 좀 빨리 끝내고 뜨자고.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시가 더 철저해지면 박 형사와의 연락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에게 새로운 감시자가 붙었습니다. 이성만이라는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김태식보다 훨씬 예리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이성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성만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부탁해요. 진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김영자 할머니께 가시죠? 이성만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이성만과 함께 김영자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성만이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왔어요. 진수가 인사했습니다. 아, 진수 씨.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분은? 할머니가 이성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제 친구예요. 이성만이라고 해요. 진수가 소개했습니다. 이성만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진수 형님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는 진수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캐나다에 계시는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진수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우리 철호는 잘 지내죠. 가끔 전화하는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성만이 메모를 하며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했습니다. 아들 이름, 거주지, 연락 빈도 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할머니를 사기의 덫으로 몰고 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혹시 사업하세요? 이성만이 직접 물었습니다. 네,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한식당이에요. 워낙 장사가 잘 돼서 바빠. 얼굴 보러 좀 와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성만이 만족스러워하며 더 많은 정보를 캐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집을 나서면서 이성만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보 수집이 완벽하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박 형사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악화됨. 감시 심해져서 연락 어려움. 내일 김영자 할머니 위험. 곧 박 형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음. 할머니 보호 계획 세우는 중. 조금만 더 버텨라. 그날 밤 최 과장이 진수를 불러서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김영자 할머니한테 전화할 거야. 아들이 캐나다에서 식당 확장하려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거고.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요구할 예정이에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5억. 의심 많은 할매가 은행에 맡겨놓지도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대. 잘 됐지. 은행 가는 수고는 덜었네. 최 과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그 큰 금액에 놀랐습니다. 5억이요?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이 아닌가요? 그래서 더 확실히 해야 해. 한 번에 큰 돈을 털어야 다음 타겟으로 넘어갈 수 있어. 현금이라고 훔쳐오면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최 과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들통나면 어떻게 하죠? 진수가 일부러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들통날 일은 없어. 완벽해. 지금 그 아들은 장사하느라 정신없어. 뭐지 부모한테 관심도 없고. 최 과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켜 최 과장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박 형사가 준 특수 녹음기는 소리 없이 작동되어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수야, 내일이 내게는 진짜 시험이야. 할머니가 의심하면 내가 직접 설득해야 해. 최 과장이 진수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수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영미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이 고비예요. 김영자 할머니가 큰 위험에 처할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영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힘내세요. 진수는 아들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면서도 할머니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수는 이성만과 함께 김영자 할머니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전화 사기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뭘 이렇게 긴장을 해요? 오늘만 넘기면 형님도 이 동네 떠날 수 있겠네. 축하해요. 이성만이 거만한 자세로 진수를 격려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할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최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야, 이제 시작한다. 할머니한테 전화 걸었어. 30분 후에 할머니 집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해. 최 과장이 지시했습니다. 진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박 형사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영자 할머니 집으로 향하면서 진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서 맞았습니다. 진수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철호가 캐나다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당장 수술비도 급한데 또 식당 확장한다고 일을 벌여놨다던데 이걸 어째야 하나?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바닥에 털썩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를 진수가 다독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면서 진수의 손에 은밀한 쪽지를 건넸습니다. 진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동안 영자 할머니와 친분을 다지면서 눈빛으로 뭔가가 있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8챕터. 할머니, 진정하세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진수가 할머니를 진정시키는 척 했습니다. 철호 친구라는 분이 전화했는데 철호가 식당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해요. 손님이 다쳐서 병원비랑 합의금으로 5억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성만이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철호 씨와 직접 통화는 해보셨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받아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대신 연락했다고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최 과장과 사기 단원들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철호 씨 친구 김철수입니다. 한 사기 단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오셨군요. 우리 철호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급해요. 사기 단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과장이 진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진수가 할머니를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호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사기 단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기 단원이 얼버무렸습니다. 철호는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친구라고 하시나요? 할머니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기 단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해했습니다. 최 과장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요. 최 과장이 설득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철호부터 살려야지. 사실은 내 5억 도둑 들까 무서워서 저기 뒷창고에 은밀하게 묻혀놨어요. 늙어가지고 땅을 파기가 어려운데 내 돈 좀 갖다 줄래요? 최 과장과 무리들은 화색을 띠며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하고 뒷창고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철호야. 할머니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진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남겨주신 메시지 봤어요. 저 괜찮아요. 엄마 말씀대로 처리해 놓았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도 별일 없는 거죠? 전화 너머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에게 물으려는 그 순간 집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박 형사가 소리치며 뒷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사기단원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최 과장이 진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과장님,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진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죽어가는데. 최 과장이 절규하며 진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수는 최 과장과 마주섰습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 사정을 이해해요. 하지만 과장님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어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 버림받았잖아. 최 과장이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길은 아니에요.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야 해요. 진수가 최 과장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격투 끝에 최 과장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아, 이 할미가 다 알고 있었다. 너 이렇게 잡으려고 속아준 거다. 가서 죗값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거라. 영자 할머니는 최 과장과 일당들의 머리를 때리며 호통쳤습니다. 진수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말 못해서 미안해요. 진수 씨도 영자 할머니도 큰 도움이 됐어요. 박 형사가 진수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진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진수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사기라는 걸 눈치채셨어요? 진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진수 씨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철호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철호가 경찰에 신고하고 오늘 전화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할머니 아참. 할머니 돈은? 내 돈은 장롱에 있어요. 뒷창고에 묻어뒀다는 건 거짓말이죠. 시간을 벌려고 그랬어요. 진수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할머니가 손에 쥐어준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걱정 마 젊은이, 내가 연극과 출신이라 연기를 좀 하거든. 쪽지 내용에 진수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6개월 후 달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새로운 건설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장님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모르고 있었지만 영자 할머니의 둘째 아들 추천으로 새로운 건설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취직에 성공했다며 기뻐하는 진수를 보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영자 할머니입니다. 순덕 할머니와 김영자 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은 서로 더욱 가까워져서 자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집은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진수 가족과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순덕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도우시니까 더 좋아진 거죠. 저도 할머니들 덕분에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는 거지만 할머님들께서는 제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제가 대학 가서도 자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우리 준호 정말 효자구나. 김영자 할머니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미가 할머니들에게 차를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래, 준호야. 주변에 베풀고 신경을 쓰면은 나눠서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다. 나누는 게 커지는 거야. 착한 진심은 언젠가 돌려받게 되어 있다. 영자 할머니는 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할머니들을 댁까지 모셔다 드린 후 진수는 순덕 할머니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벽에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손자 민호의 사진과 함께 진수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외롭지 않으시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전혀 외롭지 않아. 가족 같은 이웃이 생겨서 말이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욱 소중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웠는데 우리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영미도 동감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달동네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골목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함께 진수 가족과 할머니들의 새로운 일상이 평화롭게 이어져 갔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 알고 있어요. 참 고맙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수가 영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진심을 알아봐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렇게 돕고 살아요. 여보, 우리 여기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난 괜찮은데 당신만 괜찮으면요? 여기도 언젠가는 재개발되지 않겠어요? 영미가 농담을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멀리서 순덕 할머니 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히 집의 불빛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준호네 가족은 달동네를 떠나지 않기로 했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노인들을 챙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달동네의 작은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따뜻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